내용 해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요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From about ages 8 through 16. 자, 너 영어는 늘 선택지입니다. 문맥에 따라 어떤 단어의 의미가 가장 이 문맥에 적절한지. 자, 1번 시대. 시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2번 나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From about ages 8 through 16. 나이로 가야겠죠? 그래서 from 블라블라 through 블라블라. 요거 똑같아. From A to B나 똑같아. 자, 약 8세의 나이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 8세부터 16세까지 about이 이제 약으로 해석되는 거 아시죠? 약 8세부터 16세까지 Our manual dexterity has strengthened through continually improving eye-hand coordin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늘 문장을 볼 때는 주어 동사 먼저. 여기 주어죠? 그리고 동사. strengthen, 강화하다. 뭐뭐를 강화하다 또는 뭐뭐가 강화되다. 자동사, 타동사 뜻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뒤에 목적어 없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강화되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하나하나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한 문장 해석을 이루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손기술이 강화되었다, 강화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네요. 강화되어 왔다 현재 완료니까 through continually improving eye-hand coordination. 자, 이 친구를 일단 improving, through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알고 있죠? 얘는 전치사야. 뭘까? 1번, 얘를 현재 분사로 보는 경우. 좀 가까이 당길까요? 자, 얘를 현재 분사로 보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동명사로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는 거야. 8세부터 16세까지 우리 손기술이 강화되어 왔다. 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improving. 이거는 문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만 해석해볼까? eye-hand coordination. 눈과 손의 coordination, 협응, 함께 하는 거. 눈이 보면서 손이 막 쓰고 그러면서 손기술이 발전되어 왔겠죠. 그치? 눈과 손의 협응.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요렇게 봐야겠죠? 분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얘가 얘를 꾸며주고 제가 현재 분사로 만약에 해석을 해볼게요. 지속적으로 improving, 증가하는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 뭐 이렇게 해도 아주 어색하진 않네. 동명사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눈과 손의 협응을 지속적으로 improving, 증가시킴으로써 뭐뭐를 통해서란 뜻이죠.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문장 이해되시죠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우리의 나이가 약 8세부터 16세 사이에 우리의 손기술이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뭐를 통해서? through, 지속적으로 눈과 손의 협응을 improve,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전치사니까 전치사인 목적어 자리에 여기에 명사 역할이 들어와야겠죠? 오케이? 자, 다음. There is considerable improvement in handwriting skills. 뭐가 있었다, 뭐가 있다. Considerable improvement. 상당한 향상이 있었대요. 어디에 있어서? In handwriting skills. handwriting이면 우리가 손으로 쓰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필기 능력 정도로 볼까요? 필기 능력, 필기 기술.
필기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향상이 있다. 결국 앞문장이랑 똑같은 말인 거죠? 맞지? 필기 능력에 상당한 향상이 있겠네. 8세부터 16세 사이에는. 왜? 한창 그때는 뭘 이것저것 많이 쓸 때잖아요?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막 옮겨 적고, 그치? 이러다 보니까 필기 능력이 많이 늘었겠네요. 오케이? 다음, we gain mastery over the mechanics of language. 우리는 얻는다. mastery, 숙련도죠. 우리는 숙련도를 얻는다. over, 요거 이 전치사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over 왜 전치사 해석을 잘 해달라고 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주요한 단어를 다 알아도 이런 전치사 같은 거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전치사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한 문장 내에서의 연결고리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over, 우리가 뜻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1번, 뭐뭐 위에. 가장 기초적인 뜻으로 뭐뭐 위에. 맞지? 뭐 over the table 이러면 야, 그 책상 위에 있어 라는 말이죠. 근데 over the rainbow 뜻 뭐예요? over the rainbow, 뭐뭐를 넘어라는 거죠. beyond랑 똑같네. beyond 또는 뭐 across랑 약간 비슷한 뜻도 있네요. 그치? 뭐뭐 위에는 그냥 on이고. 세 번째 뜻으로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over 또 해석 어떻게 돼? 뭐뭐 동안에. during이랑 똑같은 뜻이죠. over 10 years, 10년 동안 이라는 말이죠. 이게 over 빼고 그 한 문장 내에서 over 빼고 싹 다 알면 over이라는 전치사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거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문장 내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 다른 단어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전치사 뜻을 때려 맞히기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주셔야 된다. 자, 뭐뭐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over 10 years 뭐 이런 거. 그리고 똑같은 거. 뭐뭐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있다. over이라는 똑같은 단어에서 이런 뜻도 있다. about이랑 똑같죠. 또 마지막으로 뭐뭐보다 than, 이 친구랑 똑같다. over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된다. over 뜻이 정말 많다. 여기서는 뭘로 사용된 것 같아요? 우리는 숙련도를 얻는다. over the mechanics of language. 메카닉이라고 하면 뭐예요? 메카닉이라고 하면, 자, 일단 언어인 건 알고, 언어의 메카닉. 메카닉이 우리가 아는 그 기계와 관련된 그 메카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메카닉 이러면 정비공, 그 기술자 있잖아, 정비공. 또는 뭐 기계학, 맞죠? 한 요 정도는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겁니다. 근데 이런 단어 우리 쓰지 않아? 메커니즘. 메커니즘 뭐야?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란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죠? 메커니즘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커니즘. 메커니즘. 그래서 mechanics 이러면 이 친구가 방법 또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방법 또는 기술, mechanics 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우리는 얻는다, 숙련도를 over the mechanics of language. 언어에 대한, 언어의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얻는다. about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we also gradually eliminate the logical gaps in our stories.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우리는 또한 gradual 뜻 뭐야? 점진적인 이라는 형용사죠. 그지?
그래서 gradually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라는 뜻. 우리는 또한 점진적으로 eliminate, 제거한대, 없앤대. 뭐를? The logical gaps, 논리적 간격이니까. gap이라고 하면 어떤 틈, 뭐와 뭐 사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간격, 간극, 틈. 맞죠? 그래서 논리적 간극, 논리적 공백 정도로 볼까요? 논리적 간격을 제거한대. In our stories, 우리의 이야기에서. 이 말이 뭐예요? 논리적인 것에 간격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야?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말한 거였죠? 비논리적인 부분들. Logical gaps, 논리적 간격이니까. 논리와 논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부분 비어 있어. 여기가 logical, 논리적이야. 여기도 logical, 논리적이야. 그러면 요 사이는 비논리적인 거라고. 요거를 제거한다. 요거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제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면 논리만으로 가득 메우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비논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이야기에서 점진적으로 제거한다. 설명이 나와 있죠? Characteristic of our early stage of perception. 자, 특징이래. 근데 뭔 특징이야? Of our earlier stage. 초기 단계. 근데 뭐이 초기 단계인데? Of perception. Perception. 저 단어 요구 안 했었던 것 같은데. Perceive. A as B. A를 B로 인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erception 이러면 인지,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고3 지문이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 지각의 초기 단계의 특징이다 라는 거네. 지각의 초기 단계의 특징.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지각, 인지라는 것은 어떤 한 사물을 보고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그게 인지죠. 맞지? 이것에 대한 심상이 내 머릿속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인지되었다, 지각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perception의 초기 단계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일 처음 딱 여러분들이 인지했을 때 그게 완전하게 이 사물을 담아냈나요? 아니겠죠? 뭔가 세세하게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요? 지각의 초기 단계인 특징. 이게 뭐래 바로? The logical gaps. 논리적 간극. 그러니까 이 비논리적. 요 말은 결국 요 하이픈 사이에 끼어 있는 건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 logical gaps in our stori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사물을 지각했을 때는 그것이 무조건 어떤 논리적으로 그 사물을 바로 100% 받아들인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 그게 바로 비논리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괜찮죠? 자, 다음. As intense preoccupation with the whole vision gives way to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주어, 동사, 끊고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죠. 여기 주절이고 여기가 종속절. 그치? 맞죠? 이렇게 크게 한번 구조로 보시고 한번 멀리 떨어져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해석해볼게. Intense preoccupation. 강렬한 집착. With the whole vision.
whole vision 뭐야? 전체 vision 시각. 그냥 강렬한 집착인데 어디에 있는 전체 시각에 대한 강렬한 집착.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전체 시각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gives away to 1번 뜻은 뭐뭐로 바뀌다, 2번 뜻은 뭐뭐에게 굴복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뭐로 바뀌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맥락상 깔끔할 것 같네요. 뒷부분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여기 목적어 역할을 하네. 정확성에 대한 집착. 강렬한 집착이래요. 어떤 건데? 전체 시각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면서 뭐뭐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어렵죠? 고3식 워딩 느낌 오죠? 자, 여러분들 마음 비우시고, 아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 그리고 한 사물이 있습니다. 뭔진 몰라. 한 사물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이나 뭔가 정보들이 쫙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겠죠. 일단 봤을 때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딱 보고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재빠르게 우리 머릿속으로 촥 집어 넣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각이잖아. 그게 인지고. 맞죠? 그것이 바로 뭐다? preoccupation. As intense preoccupation with the whole vision. 전체 시각에 대한 강렬한 집착입니다. 이게. 맞죠? 이게 지금 초기 단계지? 이게 초기의 단계죠. 초기 단계. 지각의 초기 단계. 지각의 초기 단계는 일단 전체 시각, 이거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빠르게 내 머릿속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집착이 있단 말이야. 집착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본능이잖아. 그지?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뀐대? 이게 뭘로 바뀐대?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정확성에 대한 걸로 바뀐대.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대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제일 처음 초기 단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야겠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후에는 나중에 뭘로 바뀌어? 정확성. 아까 그거에 뭐가 있었더라? 내가 뭔가 파란색이었나? 생각해보니까 남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파란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모서리가 4개가 있었나? 뭔가 아니야, 끝이 뭉툭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 결국 뭐예요? 이런 지각 과정들이 뭐야? 결국 우리가 논리적 간격을 제거해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 자꾸 필사본, 뭔가 손으로 쓰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in our stories, 우리의 이야기에 한정해서 그 이야기에서의 논리적인 간격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쫙 보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괜찮네, 이런 전체 시각에 대한 집착이 있다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땐 깔끔해. 그러면 이제서야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여기 부분은 조금 세세하게 디테일한 적으로 좀 디테일이 좀 아쉽지 않나? 뭔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논리적인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1, 2, 3. 자, 여러분들은 한 새로운 사진을 봤는데 정말 3초간의 지금 뭘 거쳤어? 3초간의 지각, 인지 단계를 거쳤죠. perception.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perception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그 짧은 바지 입고 뭔가 가녀린 다리로 막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은 지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세세하게 다시 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이 엄마가 이렇게 엄마 같죠? 엄마가 이게 엄마 몸입니다. 이게 엄마 몸이고 아빠는 이 뒤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 엄마 엄마한테 지금 가린 거지. 아기가 이렇게 뒤에 있고. 자, 세세하게 봤어요? 그러면 이제 지각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 지각의 중후반 단계. 디테일. 여러분들이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 거라고. 제일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면 사람은 전체를 눈에 딱 담으려고 한단 말이야.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가 아니라 preoccupation with the whole vision. 전체 시각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게 뭐야? earlier. 초기 stage. 이게 초기 단계라고. 이해됐어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as a result, 그 결과 our writing and oral story became increasingly conventional and literal, with an accompanying loss of the spontaneity and originality that characterized our earlier efforts. 문장 길죠? 자, 괜찮아. 집중하시고 요 정도로 끊어볼까? 요 정도로 끊어볼까요? As a result, 그 결과 our writing and oral story 요까지가 주어 같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our writing, 우리의 글쓰기 and oral story 스토리가 이야기라는 명사 뜻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글쓰기와 또 oral story 구술이죠. 구술 입으로 하는 이야기 서술 구술 우리의 글쓰기와 구술이라는 것은 become 된다 increasingly 점점 더 conventional and literal 상투적이고 literal 말 그대로의 자 literal 즉 말 그대로의 그러니까 그 텍스트 그 자체로서의 그래서 사실에 충실한 그 결과 우리의 글쓰기와 구술이 점점 더 conventional 관습적이고 그러니까 늘 쓰던 습관대로 쓰고 그리고 literal 사실에 충실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With an accompanying loss of the spontaneity and originality. with 나왔죠? an accompanying loss. 예,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의 수반을 함께 한대? 뭐를 수반하게 된대? loss. accompany 수반하다라는 뜻이죠. 손실을 수반하게 된대. 그러니까 뭐를 잃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뭐를 잃는 것? of spontaneity. 즉흥성과 and originality. 독창성. 즉흥성과 독창성이래요. 즉흥성과 독창성. 근데 뭐하는? That characterized our earlier efforts. characterized는 뭐였어? 뭐뭐의 특징이 되다 또는 뭐뭐를 특징 짓다 였는데 뭐뭐의 특징이 되다라고 가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우리의 our earlier efforts 우리 초기 노력의 특징이었던 초기 노력의 특징이 되는
즉흥성과 독창성의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문장은 뭔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봐봐. 그 결과라고 했어. 자, 앞에 문장은 뭐였어? 이 말이죠. 결국에는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다라는 거 아니야? 그 결과. 우리가 결국에는 그 논리적 간격을 제거해 나간다고, 점진적으로. 이해됐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어땠어요? 초기에는 되게 재밌는 사진이었죠? 어떤 즉흥성과 독창성이 막 살아있는 그런 재밌는 사진 아니었어? 초기 단계에는? 맞죠? 아빠가 핫팬츠를 입고 쪼그려 앉아있는 웃긴 표정은 또 약간 진지하고 되게 그런 스폰테이니티와 오리지널리티가 마구마구 살아있는 퍼셉션을 여러분들이 거쳤잖아. 하지만 그런 초기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봤을 때는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디테일들을 자꾸 수정을 해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뭐야, 그냥 아빠가 뒤에 있고 엄마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가려진 사진이었네, 그냥 착시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 Become increasingly conventional and literal. 관습적이고 literal. 이야기 그대로인. 요거는 제가 아까는 그 사진에 빗대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 옛날에 그거 알죠? 오누이견 알아요? 오누이견. 제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쳐. 집채만한 기와집 하나만한 호랑이가 어린 남매를 한 입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남매를 한 입에 집어삼켰다. 이게 뭐야? Earlier stage. 이게 초기 단계야.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호랑이가 남매를 홀딱 집어삼키는 걸 본 거야. 그거를 제일 처음 인지했을 때는 와, 저 호랑이가 진짜 존나 커. 그리고 남매가 진짜 한 번에 쏙 들어갔어, 입에. 그래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남매를 한 입에 집어삼켰다 라고 our writing 여기에 쓰고, 그리고 oral story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런 the whole stage, the whole vision, 전체 시각에 대한 집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착은 어디로 바뀌어?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바뀌는 거지. 말이 바뀌어. 자,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 2m 길이의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또 정확하게 말해줘야죠. 시베리아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근데 한국에 사냐? 모르겠네. 하여튼 정확하다 쳐. 약 2m 길이의, 2m 크기의, 이런 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2m 크기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남매를 한 입에 삼키는 게 말이 돼? 한 5번에 걸쳐서 입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네. 이런 거죠. 어때요? 아까는 존나 큰 집채만한 호랑이가 한 입에 먹었다며. 한 입에 꿀꺽 먹었다며. 한 입에 꿀꺽. 야, 이렇게 됐다며. 근데 이건 제일 처음에 뭐야? earlier stage. 초기 단계라고. 뭐야? preoccupation. 어디에 대한 집착이야? with the whole vision. 전체 시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손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8세부터 16세 가량의 손기술,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손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또한 뭐한다? 우리 이야기에 쓰여 있는 논리적 logical gaps, 논리적 gaps, 간격들을 제거해 나간다,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이해되죠? 논리적 간격을 제거한다고. 그래서 이 초기 단계를 걸쳐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이건 뭐야? earlier 초기 단계가 아니죠. 그리고 preoccupation 쓰기 귀찮다. preoccupation with 어디야? the correctness 정확성에 주안점을 둔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지. 자,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글이 어때요? 글이 어때? 그 결과 우리의 쓰기와 구술이 become 점점 더 뭐 된다? conventional 관습적이야. 그리고 literal 말 그대로 정말 사실에 충실해. 늘 누가 봐도 사람들이 알아볼 만해. 누가 봐도 이 워딩은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with an accompanying loss 손실을 수반한다고. 뭐에 대한 손실? spontaneity 즉흥성과 그리고 originality 독창성의 손실을 수반한다고. 이 즉흥성과 독창성이란 건 뭐야? That characterized our earlier efforts. 우리의 초기 노력의 특징인. 초기의 노력은 뭔데? 이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The preoccupation with whole vision. 요게 바로 초기 노력의 특징이겠죠. 그치? 이런 거에 손실을 수반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정확성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재밌어질 수 있겠습니까? 좀 과장되고 부풀리고 좀 뭐 표현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그래야 말이 재밌지, 그치? 자, 다음 문장. At this stage, 이러한 단계에서 our vocabulary is firmly grounded. 이거 제가 단어를 말을 안 했는데 사용이 잘 되지도 않고 저도 해석을 약간 좀 떼어 맞추듯이 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 모의고사를 푸는 입장이었다면. At this stage, 이 단계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알아야 됩니다. 노잼 단계야? 유잼 단계야? 재미없는 단계죠? 왜? 왜 노잼이야? 이미 정확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즉흥성과 독창성의 손실이 수반된 이러한 단계라는 거죠. 그치?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의 vocabulary, 우리의 어휘가 as firmly grounded. 요거 해석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냥 우리의 어휘가 ground는 땅이죠? 땅, 맞지? 지상 이런 거지. 그래서 as firmly grounded. 확고하게 뭐한다? 기반을 갖는다. 확고하게 기반을 갖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요. 다음 문장에 또 추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래도 글이 똑같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영 이해 못하겠다라고 싶으면 지그들이 출제자들이 내기에도 이건 좀 이렇게 싶으면 쉬운 단어로 다음 문장에 풀어서 설명해줘요. 자, 볼까요? 그 이론이 적용되는지. 다음 문장 봐. We use words everyone else uses.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스킬도 있습니다. 한 문장 봤을 때 존나 어려워. 진짜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근데 바로 다음 문장이 개 쉬워. 쉬운 단어로 설명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내용 진짜 한 단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단어 보니까 존나 쉽게 나온 거 보니 이거는 뭔가 추상적이거나 뭔가 어렵게 설명한 문장이고 이거를 뒤에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구나.
그래서 2번 뜻만 하나 보고 가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 중 하나예요. 이것도 특강 때 뭐 짬이 나면 좀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즉 이 심노잼 단계, 정확성에 대한 집착 단계, 우리의 쓰기와 우리의 구술이 점점 더 관습적이고 사실에 충실하게 되어버린 즉흥성과 독창성이 손실을 유발해버리는 수반하는 이러한 단계에서는 우리 어휘가 확고하게 기반을 다진다. 자, 기반을 다진다라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근데 어떤 단어? We use words that everyone else uses. 다른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휘가 확고히 기반을 다진다라는 말은 누가 봐도 그 어휘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we have little need to invent metaphors to communicate. 자, 요거 좀 잘 봐셔야 될 게 little 이러면 거의 없는 이란 말이죠. 거의 없는, 맞지? 거의 없는. 근데 a little 조금 있는, 좀 있는 이런 뜻이죠. few 거의 없는, a few 조금 있는 이런 뜻이죠. 요거 알고 계시죠? few 뒤에는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little이나 a little 뒤에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거 말했었죠. 자, 그러면 we have little need 이 말은 우리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우린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To invent metaphors. 은유를 invent. inventor 발명가죠. 그러니까 invent 발명하다. 그래서 은유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don't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 don't 넣으면 안 돼요. 요 자체로 거의 없다라는 뜻을 말해주니까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은유, 비유법 같은 거를 지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By now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we know 우리는 안 돼요. That a star is a hot gaseous mass floating in space. 뭐라는 거를 안돼. 요거 접속사 대시입니다. 접속사 대시에요. 접속사 대. 별이라는 것은 뭐래? is hot 뜨겁고 gaseous 기체로 된 mass 덩어리예요. 뜨겁고 기체로 된 덩어리래. floating in space 우주에 떠다니는. 그렇죠? 우린 지금 나이가 먹고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으니까 알죠? 별이라는 것은 뜨거운 우주를 떠다니는 뜨거운 가스 덩어리야 라는 걸 압니다.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하여 라는 뜻이죠. 뭐뭐와 대조하여 뭐 요 자체를 하나의 전치사처럼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와 대조하여 our innocent stage 우리의 순진한 단계와 대조하여. 우리의 순진한 단계는 뭐야? 되게 애기 시절? 그런 거였죠? 우리의 순진한 단계 볼까? When noticed, look that star is like a flower without a stem. 요 when은 이제 관계 부사 when이고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Our innocent stage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순진한 단계. 이때는 어땠다라는 거야? We noticed. 우리는 말했대. 뭐라고 말했대? Look that star
look that star로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 별은 is like a flower. 꽃과 같대요. without a stem. 줄기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애기들 눈에는 이제 막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봤어. 얘가 너무 막 반짝반짝 예쁜 거야. 근데 하늘에 이런 꽃들이 막 떠 있으니까 줄기가 없는 꽃 같아 라고 우리가 말하던 그 무고한 단계, 그 순진한 단계와 대조하여 지금은 우리는 안다라는 거지. 그 별은 뜨겁고 가스로 된 우주에 떠댕기는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뭐예요? 글쓰기로 치면 요렇게 말하는 거 초기 단계 맞죠? 초기 단계. 전체 시각에 대한 집착인 거고. 맞지? 그리고 즉흥성과 spontaneity와 originality, 독창성이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은유가 사용된 표현인 거고. 그리고 이때는 어휘가 확고히 기반을 다지지 않았을 때인 거고. 이해됐죠? 우리 어휘가 아직 기반을 다지지 않은 상태였어 이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시기는 뭐야? 정확성에 대한 집착을 하는 초기 단계가 아니죠. 얘는 초기 단계가 아니지. 정확성에 대한 집착을 하고 관습적인 표현,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하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We have little need to invent metaphors to communicate. 우리는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은유 같은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모두가 아는 단어를 사용하면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은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주제를 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8세부터 16세까지는 손재주와 언어 구사력, writing skill과 oral story인 거죠. 손재주와 언어 구사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창의성은 뭐야? 즉흥성과 독창성, spontaneity 그리고 originality. 아이고. 독창성은 줄어든다 라는 게 키포인트였다. 이런 게 주제였고, 자, 중요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한 요정도 단계로 지금 어려운 어휘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문맥에 따라 이 지금 제가 형광펜에 쳐놓은 자리에 바니어가 들어가면 문맥이 꼬여버리는 그런 자리에, 어휘 출제 가능한 자리에 체크를 해둔 거고, 다음 지금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쳐놨습니다. 요 이유는 이제 문장과 문장 간의 흐름, 지금 우리는 또한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또한 논리적 간격을 제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의 설명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의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얻는다. 그러면서 언어의 기술을 얻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논리적 간격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여기서 언어의 숙련도가 향상하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간격을 뭐한다? 제거한다가 되겠죠. 이래서 아까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거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as a result, 그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자, 뒷부분 볼까? 우리 이야기가 뭐 심노잼이 되어버려요. 앞부분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앞부분 뭐가 되겠어? 이 문장이죠. 이 문장 앞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논리적인 간격을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게 돼버린다. 그 결과 심노잼이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고리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at this stage,
이 단계에서 뒷부분 볼까요? 우리 vocabulary가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고 확실하게 기반을 다진다라는 말은 결국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의 어휘 능력이 좀 많이 향상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확고하게 우리 어휘 능력이 자리 잡혔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 단계는 어떤 말이야? 정확성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단계인 거고. 그리고 쓰기 능력. 쓰기 아이고 씨. 쓰기 능력이 어때? 향상된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앞부분 볼까? 앞부분? 우리 쓰기 능력과 뭐뭐시기가 너무 말 그대로 사실에 충실하고 관습적으로 바뀌면서 독창성과 즉흥성이 없어지는 걸 수반하는 것을 손실을 수반한다. 오케이 되죠? 이 단계. 영상 얼른 끝내고 싶다. 여러분도 얼른 끝내고 싶죠? 그리고 이거 innocent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잘 해야 됩니다. 순진한 단계니까 이 애기 시절이죠. 이거 다른 어휘로 바뀌면 안 되고 little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요 정도 하고 보면 되겠다. 고생했습니다.